안녕하세요. 로우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요청이 많았던 지문이 이제 작년 2020년 4에서 6번 첫 지문 있죠. 그 지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지문도 저는 뭐 질문이 많았으니까 당연하지만 제가 풀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뭔가 새로운 포인트가 나와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포인트인데 어, 기존에 기출에서 반복이 된 포인트인데 이게 되게 과다하게 좀 양이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 음. 한 번에 두 개 물어볼 걸 세 개씩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보를 완전히 때려 박는 지문이죠. 음. 약간 이해와는 거리가 멀고 정보 처리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질문이고 저는 솔직히 이거는 6분 30초 안에는 절대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딱 이 질문을 만나서 내가 만약에 선지 검토도 다 하고 막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풀 때 6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느냐? 근데 뭐 엄청 잘하는 애들은 또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풀겠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6분 30초 안에 끝낸 건 되게 힘들다. 음, 제 생각에 한 이건 8분 잡고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싹 봐도 이거는 시간에 따른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연도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앵커링이 걸려 있죠. 이렇게 앵커링이 걸려 있고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앵커링이 걸린 데서 여기서부터 이 5번이 하나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앵커링이 또 걸려 있잖아요. 규제, 수정, 보안, 기능 얘네를 비교해가지고 이 차이점을 물어보거나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 공차를 물어보는 거에서 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뭔가 법률 지문은 사례를 주고 적용하게 하죠. 적용해서 답을 고르게 하는 문제. 이렇게 있다. 음. 처음 첫 지문은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서 첫 문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고려 읽어볼게요. 고려 말에는 관료들이 동시에 여러 처를 두는 경우나 처와 첩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우. 이건 중요해요. 이거를 거의 리트 전반에서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8년도 1화에서 3번 지문을 제가 떼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인 고용관계 근로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확인받을 수 있다. 반면에 라면 경우랑 똑같은 거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경우라면 뭐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이지만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다? 두 개 나올 걸 세 개씩 한 문단에 세 개씩 때려박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 때문에 토지나 봉작 등을 누가 받을 것인가, 누가 받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된다는 거죠. 네. 토지나 봉작 등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저번에 질문 드렸는데 질문해 주신 분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갖고 있는 약간 형태, 토지나 봉작 등을 누가 받을 것인가, 무뭐인 것인가를 두고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주제라는 거죠. 이게 논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내용을 바꿔도 된다는 거죠. 이걸 토지나 봉작이 아니라, 사과나 수박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동생과 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글을 제 생각엔 좀 더 수월하게 읽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분쟁을 해결하고 성리학적 가족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 태종부터 본격적으로 중원 규제 방침을 정하였다. 1413년 태종 13년에 사헌부에서는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니 적처와 첩의 분수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전 왕조 말에는 이러한 기강이 묻어졌으니 전 왕조 말에는 이건 좀 특이한 정보죠. 그냥 읽어도 약간 특이한 정보. 그쵸? 전 왕조에는 했는데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앞으로는 혼서의 유무와 혼례식 여부로 이게 뭐예요? 기준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겠다. 혼서의 유무와 혼례식 여부로 처와 첩을 구분하고 처와 첩의 지위를 바꾼 경우에는 처와 첩의 지위를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첩으로 원래대로 바꾸며 처가 있는데도 다시 처를 취한 자는 첩으로 이혼시킨다. 그리고 만약 당사자가 이미 죽어 바꾸거나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처를 적처로 삼아 봉작하고 토지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뭐인 경우, 뭐뭐인 경우, 뭐뭐인 경우 이게 세 가지 세트로 나왔다.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그리고 이걸 나누는 기준은 이거와 이거였다. 이거를 대충 눈에 빠르게 박으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이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건 그냥 정보가 쏟아지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약간 이건 순간 기억력을 계속 올려서 집중을 해서 그리고 뭐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해 놓고 이런 식으로 네, 되죠. 1414년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대사원 요원 등의 규제를 기본으로 다음 몇 가지 수정 보완 기준을 제시했는데 수정됐다. 법이 수정됐을 때 그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항상 법, 규범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 뭐 19년도에 20년도로 가면서 문제가 엄청 많이 바뀌었다. 막 난이도 높아졌다 하는데 저도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포인트는 많이 반복이 돼요. 포인트는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그게 과다하게 많이 나오고 어 뭐랄까 그 철학 지문에서 되게 이해할 수 없게 쓰는 문장들 예전 같았으면 좀 쉽게 써줄 문장들을 되게 복잡하게 그냥 약간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듯하게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는데 제 생각엔 철학 지문에서도 이게 약간 단조가 빠지는데 철학 지문에서도 그렇게 제시가 되더라도 핵심 내용이 뭔지를 잡고 가면은 그래도 문제를 그렇게 막 어려운 복잡하게 서술한 부분에서 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볼게요. 1400 그렇다고 쉽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이거 거의 한 8분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대선 유언 등의 규제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수정 보완 기준을 제시했는데 증명 자료가 많지 않다. 은의가 깊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은의가 깊고 얕은가 동거 여부를 고려하여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은의가 깊고 얕은가 동거 여부를 고려하여 음, 선처와는 은의가 약하고 후처와 종식도록 살았다면 후처라도 작적과 수신전을 주고 노비는 균분하게 하십시오. 됐죠? 근데 만약 뭐뭐인 경우에는 처첩들 사이에 적동을 다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신분 혼서의 혼례를 조사하여 판결할 처인지 첩인지에 따라 그 자식에게 노비를 차등 분급하게 하십시오. 균분, 여기선 균분, 여기선 차등. 다르죠? 차이점이죠. 다르죠?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 원래 정상적인 지문이라면 근데 이게 더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정보를 이만큼 줬으면 되는데 어렵게 하려고 지금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좀 과하죠. 세 명의 철을 처한 경우에는 그렇죠. 선우를 논하지 말고 종신토로 같이 산 자에게
작첩과 수신접을 주되 균분하게 하십시오. 이건 또 균분이네. 그쵸? 균분, 차등, 균분. 아, 여기서 뭔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굉장히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18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 상속과 관련된, 아니, 상속이 아니, 가족 간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규범 지문에서, 18년도 33번에서 35번 질문인데, 직계 비속들 사이에서는 균분이고, 근데 35번 리을에서는 유류분은 동일하지 않다. 예, 이제 그래서 균분인데 동일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미 나왔던 한 번 나왔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균분이냐 아니냐. 영락. 근데 여기까지 한 번, 하나, 둘, 셋, 세 개 쓰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또 있다. 영락 11년 31일, 3월 31일부터 이후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은 자는 어머니 징계하여 후처와 이혼시키되 드러나지 않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 자손들이 적통을 다투면 선처를 적통으로 삼으시오. 저는 이런 걸 뭔가 꼬리 정보라고 하는데요. 네. 문단이 쭉 이렇게 완결적으로 나왔는데 하나 딱 덧붙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왜 덧붙이지? 이런 게 왜 덧붙일까요? 문제로 내려고. 문제화가 된다. 그게 단, 반드시 정답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선지로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거 나올 것 같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정보 처리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읽는데 이거를 막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여기서 뭐 뜻이냐면은 작첩을 주고 수신전 노비인 자식 왜 균분이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Why?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 처리를 하는 것뿐이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균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차등이고, 이런 경우에는 균분이고. 예. 가정과 결과, 조건과 결과, 조건과 결과. 이거를 정리하는 거에 지나쳐진다. 빠르게. 요구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의 기준은 육전 등록에도 수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데 한번 전환이 되면은 나도 같이 전환을 느끼면서 읽어야 되고 이제 자식이 아버지의 다른 처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이게 논점이 되는 거죠. 뭐뭐 해야 하는지 논점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례를 드는 거죠. 이 다음에 아래 이건 어떻게 하죠? 빠르게 읽어나가야죠. 사례가 읽어나갈 때 이제까지보다는 백 씨와 혼인 상태에서 다시 이 씨에게 장가들었다. 음, 102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있어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다. 1448년 시간이 흘렀고 이 씨가 사망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백 씨의 아들 이효선 효 그렇죠. 이 상복을 입지 않자 이 씨의 아들 이성선 이것도 얘네가 둘 다 이 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해놓지 않으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뭔가 빨리 읽기보다는 글쎄 뭐 방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 뭐 자기가 이제까지 막 서칭을 해서 풀어 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필기에 관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하려는 마음에 관대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딱 적어가면서 하면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효선이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음과 같이 조정의 관료들이 의견을 갈렸다. 뭐 이호선이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됐죠? 지금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지편점에서 아래기를 얘는 두 명의 처를 두지 않는 것이 정도였지만 전 왕조 말에는 여러 명의 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전 왕조에서는 인정해줬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모두 적초로 인정. 모두 적초로 인정.
이미 여러처를 인정하였으니 3년 이번에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3년 모두 적초로 인정 3년. 예조에서 아래기를 여러처를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음, 국가에서 주는 작적과 소신전은 한 사람에게 그쳤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도를 지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신의 선처이고 평생 동거하였음이 이 씨와 같지가 않다. 이 요선이 이 씨를 위해 친모와 똑같이 한다면 친모를 내치는 꼴이 될 것이므로 상복은 1년. 1년 입어야 되고 뭐죠? 여기서 얘도 모두 여러 초를 인정하였다. 인정하되 작적과 소신전은 한 사람에게 주자는 거니까 얘도 모두 적초를 인정. 예. 둘 사이에 적초를 인정하는 거는 공통이지만 3년 1년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첩모로 대우하는 것은 첩모로 대우하는 거냐. 그 말인즉슨 첩이 아니라 처다. 그러니까 모두 다 처다는 거고. 이조파서 정인지는 아래기를 예에서는 두 명의 처를 두진 않는데 육전 등록에서 은의와 동거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문란함을 방기하게 됐다. 이를 항구적인 법식으로는 삼을 수는 없으니 두 아들들은 각각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만 상복을 입게 해야 할 것이다. 육전 등록에서는 이제 방기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진술이 애매하다. 네. 이게 실제로 답을 가르는데도 활용이 되는데 음, 여기서 이상의 기준은 육전 등록에서 수록되어 실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두 명 은의와 동거 여부를 고려하면서 물란함을 방기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얘는 위의 조건에 영향을 받으니까 두 적처를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해도 조금 사후적인 설명이고 저는 이거를 잘 뭐 이 선지 판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번에 3번을 판단할 때 세모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지같이 썼어. 약간 항구적인 법칙에서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약간 두 명의 적처를 인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경창부윤의 정척은 아래기를 이 씨가 이호선에게 계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 선처 후처의 법에 의거하여 이를 계모에 견주어 상복을 3년 있고 훗날 백씨의 상에는 이성선이 3년을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백씨의 상에는 이성선이 3년. 그러니까 서로의 어머니에게 다 3년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죠? 계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얘는 각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만 입고 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안 입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입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죠? 어떤 이는 이제라도 강등하여 천모로 대우해서 천모를 위한 상복을 입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거죠. 천모를 위한 상복이니까 뭐 1년이겠죠. 자, 그러면은 4번에 3번이 아니라 아까 이제 이거죠. 5번에 3번을 판단할 때 이제 쓰이는 거죠. 5번에 3번 해볼게요. 음. B와 C 중 어떤 논리를 따르더라도 백씨와 A씨는 모두 적초로 인정된다. B에서는 명확하죠. 둘 다 적초로 인정이 되는 게 명확한데 이제 C에서 각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상고를 입어야 되는 거지. 육전 등록을 인정하는 건데 그걸 항구적 법식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제 생각에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OS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현장이라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답은 명확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모의고사 보시면은 뭐, 평균이 막 14개, 13개, 12개 이렇게 나온다며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리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문은 어려워도 오답 시비가 이런 공정한 이제 공신력 있는 시 오답 시비를 피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답은 명확하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로 해라. 뭐, 맞는 것 같아, 세모. 이런 식으로 하던가. 세모로 해라. C와 D 중 어느 쪽 논리를 따르는지에 따라 이효선이 이 C를 위해 상복을 입는 여부가 달라진다. C는 어떻죠? 음, C는 상복 안 입고, 그렇죠? D는
입죠. 그러니까 O. D와 E 중 어떤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 요소는 이 C를 위해 상보고 입지 않아도 된다. D와 E 중 이 요소는 이 C를 위해서 둘 다 입어야 된다니까? 그쵸? 네. 이 C를 위해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입지 않아도 된다. 그냥 명확하게 틀린다. 그러니까 명확한 걸 골라가야 된다는 거야, 명확한 거.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명확한 걸 골라가셔야 된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4번을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냥 다 읽고 푸는 것보다 정보가 너무 많고 쏟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처리를 한다 해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철을 첩으로 바꾸거나 첩을 처로 바꾸면 처벌을 받았다. 아니죠. 기억에서도 처벌을 받았죠. 달리가 아니죠. X. 그렇죠?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닫혀일 경우 모든 처. 여기서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점. 모든. 의심을 해봐야 돼요. 모든. 그리고 또 한 가지. 2020년도에 이 선지가 많이 오답이 되는데 동일하다. 답이 되기가 어려워요. 5로 인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뭐 A와 뭐 지문 어디에 있는 B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게 오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얘기는 선지로 인정되는 선지로 만들기가 힘들다. 모든도 거부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에서 이 표시를 읽었을 때. 그쵸? 이건 좀 다르죠. 모두에서, 이거 A, B 모두가 공통점이라는 뜻이고, 이 모든이랑은 좀 층위가 다르죠. 이해되시죠? 기억과, 아니죠, 이거. 처음에 처를 선처로 가고 후처를 이온시키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한 그 꼬리 정보에서 나온 거. 제가 말한 아까 이 꼬리 정보가 선지화가 된다. 되죠? X. 중요한 허용의 기준을 삼자. 중원을 아예 허용해주지 않았죠. 은희와 동거역을. 기억에서는 첩을 구분할 때 생사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 아까 뭐죠? 이 기준 홀레식 유무, 혼서 유무와 홀레식 여부로 처와 첩을 거부하고. X.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에서 나왔다. 이건. 그러니까 이 질문은 원래 나오던 포인트에서 다 나왔어요. 예. 근데 너무 과다하게 내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 대화체고 고문스럽잖아요. 약간 완전 또 고문이라고 하기는 깔끔하지만 고문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인지 첩인지에 따라 그 자식들에게 노비를 처등 분급하였다. 이은에서는 아까 뭐였죠? 나, 나오는 게 나온 거라니까요. 차등 분급. 여기서 균분, 차등, 균분. 여기서 나온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 6번. 보기에 대해서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항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몇 번, 한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과거에. 옛날에 그 법이 이랬는데, 세종 때 무슨 법이 바뀌었다. 이때 사례를 주고, 여기서 적용시키는 거. 근데, 길어졌죠. 원래 한 요만 했는데, 예, 이만큼이 더 길어진 거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사례를 풀 때는 뭐라 그랬죠? 지문과 연관을 지으면서 키워드 뭔가 위주로 지문과 연관을 지으면서 뽑아내듯이 읽어야 돼요. 오케이? 15년 박일용은 자신의 어머니를 적처로 인정하고 자신의 적자를 이루며 소호 제기했는데 그의 아버지 박길동은
이조판서를 지닌 인물로 1390년에는 혼례 없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이한 뭔가 뭐뭐를 제외하고 이거랑 유사하게 제외하고 없이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다. 읽을 때. 박일용은 나왔다를 나왔다. 이후 박길동은 이때 서거장의 딸인 김씨와 결혼해서 박일용을 낳았다. 이때 혼례를 거쳤다. 달라졌죠. 차이점, 변경. 한편 김씨와 혼인한 상태에서 1402년 허씨와 또 혼례를 거친 후 박삼룡을 낳았다. 되죠. 친정인 창녕에 거주하고 있으며 박길동은 허씨와 한양에서 평생 동거했다. 은희와 동거 여부 하면서 이게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되어야 된다. 박일용과 박삼룡은 모두 어려서 실질적으로 도맡았다. 이거는 여기서 지문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 기준과 관련이 없죠. 이건 뭐 괜히 헷갈리라고 낸 정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1413년 5월 박길동이 죽었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 지금 보면은 1405년 6년 딴 이렇게 되죠. 자 볼게요. 박일용이 집안의 일을 주관하는 아들이라는 점은 판결 영향이죠. 오케이 맞죠. 이 소송에서 작적과 수신전은 은희와 동거 여부를 따져 허씨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그쵸. 은희와 동거 여부 아까 은희와 동거 여부를 고려해서 허씨는 평생 동거했으니까 이게 해당이 되니까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소송에서는 3명의 처를 둔 경우를 규정을 적용하여 여기서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얘는 처음에 맏아들인 애는 혼례가 없이 했으니까 처가 아니라 첩이다. 그러니까 첩 1명이고 처가 2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답이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정보가 진짜 엄청 많고 되게 골고루 다 냈어요. 네. 그 와중에 골고루 이게 선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정보들 다 흩뿌려놨는데 그걸 골고루 다 활용하고 있어서 진짜 까다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훈련이 잘 되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분이시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 8분 정도 주고 풀게 하면은 전 그 정도 잡고 풀면 풀 수 있는 질문. 하지만 매우 매우 어렵다, 까다롭다. 이걸 그냥 나는 내용을 이해할 거야 하면서 쭉 흘러가면은 그냥 다 읽는 즉시 다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2020년 질문을 모두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쉽고 사실 학기 중에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내일 제가 9시에 스트리밍을 해서 라이브로 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질문하시고 뭐 궁금하신 거는 물어보시고 그리고 편하게 시험 어차피 9시 넘어서 이제 잘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들어오시고요. 어, 영상은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걸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